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좀 덥지 않았나요? 좀 가을을 넘어서 약간 초겨울로 가는 분위기 연출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낮에는 되게 덥더라고요. 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날씨는 날씨인데 일단은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본론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3분기 보고서가 생각보다 진짜 일찍 나왔어요. 다음 주 평일 중이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했겠죠. 기존의 2분기도 그렇고 1분기 보고서도 역시나 이제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에 한 넷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쯤에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때쯤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찍 던져졌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분기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존이랑 다른 느낌으로 분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 분기 보고서의 패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XRP 세일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전 분기 또는 이제 필요하다면 전전 분기까지 포함해서 판매량이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좀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역시나 규모도 가장 크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XRP의 가격 변동성, 볼라틸리티가 어떻게 변화했고, 즉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매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해당 분기에 XRP 또는 이제 리프사와 관련된 주요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거는 이 시장 동향,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오픈은 했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벡트가 이제 오픈 예정이다, 뭐 벡트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던가, 뭐 SEC가 어떤 거를 결정했다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보통의 분기 보고서의 구성은 이렇게 진행됐는데,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분기 보고서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달라진 부분이 어디에서 달라졌느냐, 약간 리플사가 서두에도 밝히는데, 본인들이 XRP를 많이 보유한 그런 회사로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XRP와 관련된 퍼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기존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단 한 번도 분기 보고서에 퍼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는 대로 분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2019년. 자, 보시면은 처음에 서두부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리플사, 리플은 이제 리플사를 얘기하는 거죠. 분기마다 XRP 마켓 리포트를 이제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트랜스파이런시, 그리고 레귤러 업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투명성, 투명성과 그리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들을 한다는 거죠. 레귤러, 뭔가 규칙성 있는 걸 의미하죠. XRP 마켓, XRP 시장에 대한 상태,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매틱 세일, 그리고 이거 인스티튜셔널 세일즈, 기간 판매, 다이렉트 세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스프링이나 리플렛 파트너십, 이런 것들 여러가지 포함해서, 그리고 코멘터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 생각, 의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갖고 분기마다 이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에 나오죠. XRP의 오너로서. 여기에는 이제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XRP 가장 많이 보유한 데가 어디죠? 리프사죠.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체 물량에. 부럽다. 어쨌든 그렇게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리플사는 믿는다는 거죠. 뭘 믿냐면은 이런 다른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그 밖에 이제 기관들 다이렉트 세일을 통해서 구매를 한, 그러니까 XRP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홀더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이렇게 했죠. responsible이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업계의 다른 사람들,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죠. 이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뢰 있게 구축해 나가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정말 하지 않았던 얘기들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X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말고도 X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XIP 레저로 이 사업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관계자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유한 입장으로서 투명감 있게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번 분기 보고서에 처음으로 퍼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볼게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서두에 이제 XIP 레저 히스토리부터 꺼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 2012년에 처음으로 이 XIP 레저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00억 개로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더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부분 중요하죠. 이 히스토리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한 부분인데, 많은 퍼드 중에 얘기가 되는 게 뭐죠? XIP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 리프사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012년에 1000억 개로 시작했고, 이거는 더 이상 여기 써있죠. No more XIP will ever be created.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XIP는 점점 줄어들긴 하죠. 조금씩 스몰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XIP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리프사는 XIP를 받았다는 거죠. 받은 XIP를 정기적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받았고요. 일부 포션, XIP의 절반 이상이죠. 솔직히 절반 이상인데 그걸 기프티드 선물로 받았고, 당연히 이 창립자들이 리플사에 이제 약간 기부하는 형태 또는 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리플이라는 법인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받았고 이거를 periodically,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켓에.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이제 아마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스몰 어마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판매를 작은 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리프사가 이제 XIP를 판매하는 분들 아마 이 대목에서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프사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양은 적은 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은 양 판매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XIP 세일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함께 2분기 보고서를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하죠. 전 분기 보고서에서 봤듯이 2분기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봤듯이 본인들이 첫 번째로 한 거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리프사가 2분기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XIP 세일에 대해서 약간 본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이거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너무 뻥 볼륨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바꾼 게 어디라고요? 크립토 컴페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볼륨으로 바꿨고요, 기준을. 그리고 그 볼륨 기준, 근데 저는 몰랐는데 탑 티어 볼륨 기준이에요. 이거 이따가 잠시 후에 보실 텐데 코인 마켓캡이랑 비교하면 정말 작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이거 바꾸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리플사가 분기마다 판매할 수 있는 XIP 판매량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이 시장 전체의 볼륨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은 1분기 또는 2분기, 지금 같은 경우에 3분기니까 3분기 보고서니까 3분기로 예를 들게요. 3분기 동안에 XIP 거래된 전체 볼륨이 분기 동안에 합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뭐 1억 달러다. 1억 달러면은, 자, 1억 달러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설명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래미틱 세일로 판매하는 건 한 0.1%거든요. 그럼 1억 달러 0.1%면 얼마죠?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만큼 파는 거죠. 1000만, 100만, 10만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만 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 얘네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서 이 크립토 컴페어 사이트의 기준을 옮긴 거는 진짜 굉장히 크나큰 변화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진짜 중대하게 많이 줄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XRP 세일이. 왜냐하면 지금도 설명했지만 2분기 때랑은 다르게 3분기 때는 기준을 크립토 컴페어 사이트로 바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3분기 때 총 판매한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6,600만 달러치. 전분기에는 얼마? 이게 100만, 1000만, 2억 5,100만 달러치를 팔았거든요.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프로네틱 세일을 어떻게 10 베이시스 포인트, 바로 0.1%를 얘기하거든요. 0.1%를 팔았고요. 그리고 와, 다이렉트 세일은 더 줄였어요. 보시면은 아니죠. 아니죠. 다이렉트 세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분기를 종료하니까 8.8이라고 합니다. BPS는 요걸 얘기해요.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1%도 안 되게 팔았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판매량을.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심지어 이 3분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뭐를 했었냐면 프로엠틱 세일을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뒀다고요? OTC 세일에 몇 개 전략적 파트너한테 이제 OTC 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김부사님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해외 유튜버나 트위터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전했던 거, 약간 이게 맹점인데 국내 유튜버들이 너무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번역해서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유튜버들도 해외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많이 전달했던 부분 있죠. OTC 세일을 안 한다.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막 이렇게 잘못 전달했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아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역시나 3분기 보고서에 명백하게 나와있죠. OTC 세일에 오히려 집중을 했죠. 프로이틱 세일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였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리포트가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면 OTC 세일에 더 집중하는 게 왜 나오냐면은 OTC 세일 같은 경우는 수요를 갖고 있는 기관에 판매하거나 또는 마켓메이커한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단시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보고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약간 유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애들한테 OTC로 세일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세일은 우리가 있는 시장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리프사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프로그래매틱 세일을 줄여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매틱 세일 양을 줄이고 더불어서 3분기 진행 동안에 아예 중단을 시킨 적도 있대요. 프로그래매틱 세일을 아예 통째로.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적게 팔았고 더불어서 이거보다는 지금 수요를 갖고 있는 기관이나 마켓메이커한테 전략적 파트너들한테 몇 개의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OTC 세일하는 거에 집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파트너들은 뭐라고요? XRP 유틸리티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특정 지역들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이제 유틸리티성과 유동성을 함께 건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파트너들한테 팔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 써있죠. 아시아 지역이랑 EMEA. 이거 어디 지역이죠? 이거 잠깐만요. 저도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어서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뭐의 약자인가요? 이거 에크너. 유럽이네요. 유럽이랑 중동이랑 아프리카를 얘기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리프사가 OTC 세일로 판매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동성을 증가시켜줄 유럽과 중동,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거의 미국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빠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시아도 포함됐고 유럽도 포함됐고 중동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포함됐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빼고는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 좀 거시기 하네. 왜 안 사주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OTC 프로에틱 세일을 다 포함한 거는 이 분기에 36 베이시스 포인트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0.5
36 정도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3분기 동안에 판매한 게 1억 달러면은 0.36% 이거의 0.36%라는 얘기입니다. 36만 달러겠죠? 네. 이거밖에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이거 왜 한글로 나오죠? 뭐야? 아니 영어 나오다 왜 한글로 나오죠? 이거 뭐예요? 이거 버그인가요? 얘네 왜 사이트에 이것만 한글로 해놨지? 잠시만요. 뭐야? 한국어로 번역 안 돼 있는데 뭐죠? 지금 소스 코드를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거? 자동 번역을 넣어놨나? 이건 뭐죠? 어쨌든 되게 당황스러운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주고요. 네,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와있네요. 이 XIP 뿌리는 거 이제 얼마나 분산돼 가고 있는지를 주요 암호화폐들과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LTC가 가장 라이트코인이 가장 막 뿌려지고 있고, 이더리움이고 XIP가 제일 적어요.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요 암호화폐보다도 우리가 더 적게 시장에 플로우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번 3분기에는 6,600만 달러밖에 판매가 안 됐다. 그래서 2분기 때 비교하면은 대략 한 74% 정도까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표에서 이제 숫자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 다 보고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즈,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XIP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전체 시장 사이즈는 루징은 30.4%였다고 합니다. 2분기에 전체 사이즈는 30.4%가 줄었다는 거죠. 전체 총액이, 시가 총액이. 그리고 XIP는 35%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줄었다는 거예요. XIP의 시가 총액은. 자, 그리고 이 3빌리언 XIP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에스크로에서 풀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써있네요. 에스크로에서 릴리즈 아웃된 거. 그러니까 즉 한 달에 10억 개씩 풀리니까 3달치니까요. 한 분기가 3달이기 때문에 총 30억 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0억 개 XIP가 풀렸고 그 중에 23억 개는 돌아갔다고 하죠. 리턴 됐다고 에스크로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기억나시나요? 9월달 거 에스크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 적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크로 풀린 게 그냥 가만히 그게 적 있었잖아요. 평소 같으면 막 이동하고 판매되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분기보고에서 드러나는 건데 판매량을 워낙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23억 개 돌아가고 7억 개만 지금 리프사가 쥐고 있거나 판매를 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XIP는 전 세계적으로 14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판매가 어떻게 2분기 때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인지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다이렉트 세일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프로엠틱 세일은 와우 10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완전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XIP를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세일도 지금 보실 거 6,600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얼마죠? 6억, 60억, 600억. 한 700억 정도 되겠네요. 기존에는 몇 천억이었죠. 이거 3천억 넘었는데 지금 이번 3분기 때는 700억치만 팔았네요.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에서 표현하는 거. 여기 보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다이렉트 세일과 프로인틱 세일을 총 판매한 거, 분기 볼륨 대비 판매한 거는 0.36%라고 했죠. 지금 반올림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정확한 수치는 0.36%, 그리고 지난 분기 0.6%.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퍼센테이지보다 이게 중요하겠죠. 전체 볼륨 사이즈 계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2분기의 볼륨은 429, 근데 198로 줄었죠. 이 부분을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직접 눈으로 체감할 수 있게 보여줄게요. 오늘날의 코인마켓의 기준의 볼륨과 그리고 아까 보신 이제 리프사가 3분기 때부터
판매 기준의 볼륨 데이터를 제공해줄 기준으로 잡을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즈의 지금 현재 볼륨을 비교해보면 왜 저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크립토 컴페어가,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억이기 때문에 1.8 빌리온 달러치를 거래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근데 잘 보세요. 크립토 컴페어는 지금 보면은 탑티어 볼륨이라고 했죠. 요 볼륨이거든요. 얼마죠, 여러분들? XRP? 요 XRP고요. 이 부분 탑티어 볼륨이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M이 대문자 M이 100만 단위거든요. 그럼 100만 1000만 1.6억 달러예요. 근데 아까 얼마였죠? 이 코인마켓캡은 빌리언 단위죠. 빌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18억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볼륨 표기하는 것만 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가는 볼륨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판매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확실히 시장에 XRP를 많이 매도가 되는 거는 확실히 가격 하락에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게 진짜로 리플사가 전문인 고용해서 하락 압박을 안 주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 노력과 그 의도와는 다르게 가격 하락에 압박을 줬을 수도 있고요. 압박을 줬을 때 그게 얼마만큼 주는지 많이 줬을 수도 있고 적당히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미미한 양을 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 하락 압박을 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판매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드디어 XRP가 떡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음껏 떡상해야겠구나. 리플사가 판매량을 줄였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다른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고 예전부터 리플사가 가장 주장해오던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XRP 팔아서 우리 뭐 보너스 성과금 자체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머니그램한테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서 XRP를 사용하도록 그 회사에 펀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돈을 쓰던지 아니면은 스프링을 통해서 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어줄 만한 그런 스타트업 또는 관계업체, 기업의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공개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리플사가 그 XRP를 판매해서 얻어내는 자금을 통해서 이 XRP 생태계를 좀 더 조성해서 XRP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에 의한 돈을 투자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게 판매한다는 거는 그 투자로 쓰일 수 있는 돈이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냥 그 케이스에 어떻게 했을 때 그 상황에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지 어떤 거 선택했을 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확실한 거는 그런 생태계에 투자에 쓰는 자금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 어떤 분들은 리플사 빨리 성공하게 해서 그냥 후딱후딱 판매해서 돈 많이 이제 벌어내고 그거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갖고 빨리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걸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각양각색의 생각이 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야겠죠. 일단은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사실. 그래서 리플사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 얘기를 하죠. 볼륨 근데 이제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볼륨이 줄었다는 거죠.
지금 XRP 가격과 볼륨, 세로축은 볼륨이고, 가로축은, 아니죠. 이 오른쪽이 그거네요. 가격이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선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이 가격이네요. 선이 가격이고,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볼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볼륨은 전반적으로 이 평균치를 내면은 아마 2분기보다는 줄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김새를 보니까. 가격은 역시나 전반적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 곡선일 것 같아요. 여기 나 있네요. 30일 이평선 30일 기준으로 평균을 때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빨간 선을 보시면 확실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위에다 덧칠을 할게요. 전반적으로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 3분기 시작 때보다 더 하락을 했죠. 그건 뭐 이건 리프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이제 역시나 기존의 레파토리처럼 나왔던 볼라틸리티 얘기가 나오네요. 볼라틸리티 얘기 나오는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거 CCTT라고 적힌 거는 저겁니다. 이거예요. 크립토 컴페어 탑 티어, 이거 약자예요. 그래서 CCTT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크넘으로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컴페어 탑 티어의 보고서의 기초에서 XRP 볼라틸리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6%가 넘는다고 하네요. 넘고, 지난 분기는 5%였는데 지난 분기보단 줄어들었다.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BTC랑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더리움도 언급하고 있네요. 4.3%였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BTC보다는 약간 BTC랑 약간 엇갈렸네요. BTC가 초반에는 더 볼라틸리티가 높다가 XRP가 지금 가장 최근에 와서는 볼라틸리티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네요. 가격 변동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갖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리고 에스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하이라이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30억 개 풀린 것 중에 23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자, 드디어 처음으로 리프사가 분기 보고서에 미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그게 이제 과장된 정보, 소설이라던가 또는 이제 무조건 까자, 리프사 까자, 이런 정보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의미하니까요. 잘못된 정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FUD 가로치고 이제 fear,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왜 FUD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을,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프사는 원래부터 많았어요. 그게 FUD가 많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사유가 엿보이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트위터를 통해서 FUD가 퍼지고 있는데, 그 봇들, 트위터에 있는 봇들이 그걸 퍼뜨리는데, 인디아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XRP에 대한 것도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 덤핑 얘기 많이 있잖아요. XRP를 리프사가 엄청나게 덤핑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무려 179%나 증가했다고 해요.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3분기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만약에 전에 2분기 동안에 봇 활동이 한 1000여 개가 있었다면 이거 2790개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179% 증가했다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인 것처럼 덤핑에 대한 FUD가 이 토픽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진실 이러면서 여기다 해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여기 분기보고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 에스크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실제로 오해하는 건데, 아마 예전부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셨겠지만 이제 뭐 이런 리프사나 XRP에 대한 뭔가 디테일한 거를 알기보다는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뉴스 듣는 것들만 그냥 들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로직 들어간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냥 뉴스 겉핥기식으로 가는 쪽에서는 실제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냐면 에스크로가 풀린다,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에스크로가 풀린다는 건 뭐냐면 리플사 계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라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에서, 에스크로라는 공간에서 리프사 계정으로 10억 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크로가 풀린다 이꼴 요게 아닙니다. 자, 그냥 타이핑으로 칠게요. 더 글씨가 깔끔하니까. 에스크로가 풀렸다 이꼴 10억 개가 시장에 팔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알려진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로직에 대해서. 에스크로가 풀린 거는 에스크로라는 공간에 잠겨있던 리프사의 리프사 소유 XRP 10억 개가 다시 리프사 계정으로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이제 시장에 팔지 아니면 다시 에스크로를 묶을지는 리프사가 하는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3분기 때 같은 경우는 총 30억 개, 매달 1일에 10억 개씩 풀리니까 한 분기는 3달. 그러니까 매달 10억 개, 10억 개, 10억 개에서 총 30억 개. 근데 그 중에 23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리고 7억 개는 아직 리프사가 갖고 있거나 팔았거나 했다는 얘기죠. 예, 그거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퍼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어택을 하냐면은 리프사가 XR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 포커싱을 맞추면서 그거 자체가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리프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도 그렇게 라지 홀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도 존재하고 이런 라지 홀더들이 뭔가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더리움에 있는 웨일, 지금 웨일이라고 표현하죠. 고래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고래들이 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퍼드를 퍼뜨리는, 이제 덤핑에 대한 퍼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XRP를 리프사가 가장 많이 보유했다라는 걸 너무 부각시키면서 그 자체가 위험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디테일한 정황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히 그 포인트를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정말 저는 처음이에요. 이게 좀 어색한데 리프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자, 두 번째 퍼드는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가격 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아까 얘기 나온 이 컨버세이션 대의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죠. 그게 리프사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봇 계정들을 통해서 절반 정도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트루스 하면서 리프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첫 번째, 리프사는 XRP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걸 제시하고 있죠. XRP는 이 리프사 독립적인 공간,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하이라이트 때 얘기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프사가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격 조작을 어떻게 하냐,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XRP 자체는 리프사가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프사의 주식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게 XRP 레저는 오픈소스고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프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프사가 단골로 얘기하는 거, 리플과 XRP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죠. 당장 내일 육십드림님 후원 만원 육십드림님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리프사가 내일 당장 없어지더라도 XRP 레저는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거죠. 계속 존재할 거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 리프사가 이 XRP 레저의 가장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참여자인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리프사가 내일 진짜 이 가정하는 것처럼 리프사가 사라지면은 XRP에 큰 타격이 올 거긴 해요. 왜냐면 XRP 갖고 사업을 하려는 주체 중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리프사가. 근데 리프사가 사라진다? 그럼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을 뭔가 존재들이 없다면은 XRP 생태계가 발전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사실이에요. 리프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XRP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XRP의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는 얘기죠.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리프사는 XRP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석세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XRP 가격 하락을 시키는데 초점을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리프사가 야, 이거 마지막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쓸 줄 몰랐는데 이 퍼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XRP에 대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리얼 프로블럼, 그러니까 금융세계에 존재하는 그 실제 비율적인 문제들을 풀기에 노력하는 건데, 이 기술을 써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퍼드 퍼뜨리거나 또는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톤 디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얘네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강한 어조죠,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드 퍼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가격 조작에 대한 퍼드, 그리고 하나는 덤핑, 가격 하락을 시키고 있는 이 XRP 대량으로 몰래 팔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퍼드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해명을 했죠. 의외입니다. 역시나 의외예요. 이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 아무튼 그만큼 이 퍼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본인들한테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리프사가 사업을 하는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겠죠. 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현재 X라피드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On Demand Liquidity인 ODL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 ODL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ODL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간단히 ODL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또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브라를 희생양으로 이제 잡아먹는 거,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게, 최근에도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브래드 갈리가우스가 계속 리브라 요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리브라 코인이요? 리브라 프로젝트요? 그거 뭐 아직 메인넷도 출시 안 할 화이트 페이퍼에 불과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요리를 먹는데, 방금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집었다시피 아직 메인넷 구현된 게 없기 때문에 리브라의 뭐 속도라던가 TPS라던가 그 fee라던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구현된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 대신에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 요리로 대체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자, 지금 보시면 10월 1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XRP의 퍼포먼스를 스냅샷, 여기 기준은 10월 14일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트랜잭션 하나가 정리 완료되는 데는 9.2면은 이제 5분의 1이니까 9분 12초 걸리고요. XRP 같은 경우는 3.8초 걸립니다. 그러면서 스피드, XRP 압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TPS 같은 경우는
초당 비트코인 7개, 초당 7개를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고요. XRP는 1500 플러스. 그래서 실제로 최대로 현재 낼 수 있는 거는 30만 TPS까지 낼 수 있죠. 근데 일단은 1500 넘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500 플러스로 표기를 하고 있죠. 또 어쨌든 TPS도 압승. 그러면서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할 때 피는 XRP 같은 경우는 0.000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0.3원도 안 하는 거죠. 0.3원 정도. 진짜 작다. 맞죠? 1000 곱하면 하나, 둘, 셋. 0.3원. 자, 0.3원 정도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달러입니다. 꽤나 되죠. 우리나라 돈은 몇백 원 되죠. 그래서 피에서도 압승이죠. 완전 압승이죠. 이게 거의 1000배 이상 차이 나잖아. 1000배. 이거 작은 금액이라 막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큽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크죠. 당연한 거죠. 트랜잭션 100만 개 처리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커요. 얘는 이제 한 트랜잭션 100만 개 처리했을 때 하나당 0.3원이니까 30만원. 트랜잭션 100만 개 처리했을 때. 그런데 얘는 얘기가 다릅니다. 0.7달러니까 70만 달러잖아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이건 사용하는 은행 입장에선 되게 큰 겁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벌어들이냐의 액수에서 100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큰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제 ODL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플렛에 있는, 리플사의 고객들, ODL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지금 머니그램과 그 밖에 다른 존재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10이었으면은 한 17개에서 18개로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아쉬운 거, 물음표가 생기는 거는 숫자를 공개 안 한다는 거. 이 숫자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딜라틴이 어디 가서는 한 10개에서 20개 얘기하고 딜라틴이 그 다음 컨퍼런스 나가서는 또 30개를 얘기했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20개 얘기했다가 막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현재 정말 ODL을 몇 개나 쓰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10개는 넘을 거예요. 10개는 넘을 거는 거의 자명한데, 왜냐면 리플사이 공식적으로 ODL 쓰는 데만 6개를 표기해두고 있고, 그 표기한 6개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ODL을 쓴다고 밝혀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10개는 넘는 건 100% 확실합니다. 근데 현재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래 10개가 넘었는데 인크리즈 75%,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에 비해 10개가 넘는 기존에 비해 75%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개는 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리프사가 요즘에 리플렛 멤버 역시도, 그러니까 그 계약한 리프사 고객이 얼마인지도 약간 오락가락 정확한 수치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ODL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오피셜을 통한 정보들을 몇 개 취합을 해보면 지금 3분기 현재는 20개가 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개 이상이긴 한데 그게 과연 30개인지 40개인지는 모르겠어요. 20개가 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의 가격 상승을 견인해 줄 거는 XRP가 얼마나 이 커런시, 그리고 커런시 이외에도 암호화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들어오게 된 시큐리티 토큰들 있죠. 유가증권들을 토큰화 시킨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을 얼마나 이제 브릿지를 해주냐가 가장 핵심일 텐데요. 지금 볼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죠? 2분기에 비해 3분기. 만약에 2분기 때 볼륨이 한 10이었다. 그럼 3분기는 얼마?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50이 됐다는 얘기죠. 한 분기를 거치면서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ODL 볼륨이. 그럴만도 하죠. 빗소만 봐도 굉장히 볼륨이 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리프사가 최근에 이 알그림이라는 곳을 인수합병 했죠. 이 팀을 ODL에 관련된 개발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DL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리프사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최근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팀도 인수를 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걸 허브로 삼아갖고 좀 더 유럽 쪽에 이제 탤런트, 재능 있는 테크니컬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 더 데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케일, 전 세계적으로 이 팀을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프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역시나 최근에 스프링이 디파이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금융분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도 공개하고 투자도 감행을 했죠.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최근에 설명했던 거라 더 설명드릴 건 없네요. 아시는 것처럼 이 로거스라는 팀을 인수합병했고요. 스프링 팀으로. 그래서 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XRP를 활용한, 그래서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얘기가 나있죠. 비트페이 얘기 나와 있고요.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몇 천 이상의 지금 비트페이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머챈트나 또는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머챈트 상인이나 개개인들이 이 XRP를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 처리할 수 있도록 비트페이가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플랫폼으로서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4분기 때까지인가? 올해 연말까지 해갖고 이 작업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코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질라와 이 CC라고 보통 저작권 표시하는 요거 있거든요. CC 해갖고 동그라미.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거죠. 거기에 함께 협력해서 그랜트 포 더 웹이라는 단체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웹 표준을 만들려는 거죠. 어떤 웹 표준이죠?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 간에 중개 플랫폼 없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간에 수수료 떼이지 않고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그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진짜 프릭션 없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XRP 브릿지에서 프릭션 없이 바로 그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에 저 단체를 시작을 했죠. 출범을 시켰죠. 그리고 이 코인미라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ATM기에 관련된 글로벌 리더인데 거기 역시도 이제 XRP가 그렇게 크립토 커런시 직접 ATM기 통해서 쓰일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는 똑같습니다. 기존 분기보고서랑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시장 코멘터리 하고 있죠. 이 시장 동향에 대한 리플사의 코멘트,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FCA 같은 경우 얘기를 하죠. XRP를 포함해서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거는 리플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죠. 영국에서 영국 정부기관이 XRP는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이거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 여러 가지 암호화폐나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제 벡트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죠. 블랙스탁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역사상 SEC에 처음으로 이 승인을 받은 이 블록스탁이라는 곳에 스택이라는 곳에 토큰 세일이 SEC의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승인을 받은 토큰 판매라고 하네요. 이거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서 통해서 알았네요 저는. 그리고 리브라 요리 또 드셨네요. 리브라 컨소시엄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메카르도파고 그리고 부킹홀딩, 페이팔, 이베이, 스트라이프 이런 데들이 다 리브라 컨소시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새로운 API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프리 어설라이제이션, 그 사전에 뭐라죠? 그 신분을 확인하는 거 관련된 거죠. 그래서 페이어 지불하는 쪽, 이 개런티 보장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이런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와 비슷한 게 체크 기능입니다. 체크 기능과 그리고 이름 뭐라고 했더라? 얘네도 어설라이제이션이라고 했나요? XRP 레저에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명칭은 뭘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체크 기능과 그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어딨냐? 니네 그 이름 뭐라고 했니?
어멘먼트를 봐야 될 거거든요. 어멘먼트 검색해야겠다. 그냥 여기 있다. 어멘먼트. 예, 수정되거나 추가된 기능은 다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고 있는 거고요. 요걸 누르면 되죠. Non Amendment. 자, 봅시다. 이름 뭘로 했니? 요걸로 했네요. 예, 데포지 프리 오스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요거 이미 추가됐죠. 여기 나와있죠. 이네이블이 10월 9일날 했다. 요겁니다. 이 기능. 예전에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전은 아니었고 제가 아까 스위프트처럼 프리 사전에 이거를 해놓는 거, 예,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 관련된 건데 스위프트는 이제 했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예, XRP 레저는 그 기능이 이미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패드나우라는 리얼타임 페이먼트 서비스를 공개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위해서, 예, 그거 아닌가요? 예, 인사병 했죠. 요거 이름이 넷이었나요? 그냥 넷이라는 회사를 인사병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 회사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링크 눌러볼까요? 예, 마스터카드가 리얼타임에서 이거 맞네? 넷유닛이네요. 예, 넷유닛이라는 곳을 이제 사들였죠. 인사병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위해서.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장이 이루어져야 리얼타임 세르먼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업 플레이어들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기술할 때 마스터카드 이것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내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프사 요거 보신 것처럼 ODL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ODL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5배 이상 볼륨 증가했고 사용 고객은 75% 증가했다. 네,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본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 퍼드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 XRP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XRP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기 보고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잠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뭐 담배타임 필요하시면 담배타임 하시고요. 그리고 물이 잠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잠깐 스트레칭 필요하신 분,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 다 기타 등등등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Q&A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